일단은 이제 미국장 같은 경우는 우선은 좀 약보합으로 전반적으로 좀 마감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강보합도 있었고 약보합도 네, 있었고. 저 나스닥 기준으로 네.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1월 FOMC 의사록이 이제 네. 공개가 되었는데요. 지금 연준이 이제 인플레만 무려 73번을 언급했습니다.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굉장히 많이 언급한 굉장히 거죠. 많이. 네. 일단은 대체적으로 연준이 물가 인상에 대해서 좀 그 계속 고려를 하고 있고 그 금리 인상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동의를 해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 볼 수가 있겠고요. 중요한 내용을 간단하게만 좀 몇 가지만 보면은 네. 우선은 이제 대차 대도표가 상당 규모 축소를 할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좀 예고가 돼 있고요. 다만 이제 시장에서는 여기서 더 매파적으로 볼 것이냐, 예를 들면 뭐 시장의 금리를 50bp 인상을 한다든지 매파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덜 매파적으로 볼 것이냐 이 부분이 약간 이제 경계를 하던 부분인데 생각보다는 덜 매파적인 그런 신호가 나오면서 이제 S&P 500 지수가 이제 상승으로 전환한 그런 계기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3월 금리가 이제 50bp 인상을 해야 된다라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가능성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원래는 한 59% 정도였는데 네. 현재는 44% 정도 하향 조정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제 인플레가 지속이 될 경우는 빠르게 긴축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또 신호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참석자 토의자 주요 내용을 잠깐만 정리를 한다면은 네. 일단은 굉장히 미국 경기는 강한 성장세가 현재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소비가 가장 중요한데 이런 소비적인 부분들 가계 재무 상태 이런 부분들은 양호하다 전반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오미크론 영향에 대해서도 오미크론 영향은 상대적으로 영향이 덜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좀 했습니다. 어쨌든 미국의 GDP의 거의 70%가 소비이기 때문에 네. 이 가계 소비 주체가 얼마만큼 소비 회복이 중요한지가 향후에 이 경제 회복에 중요한 이제 열쇠가 될 건데 이 부분들은 계속 저축률도 높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워낙 많은 돈을 뿌려놔서 소비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미크론이 진정될 경우에는 좀 더 빠르게 가계 수요라든지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고용에 대한 부분들도 일단은 저소득층이나 히스패닉 계열 흑인들 이런 그 주민들의 고용 환경이 눈에 띄게 개선됐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낮은 실업률과 이제 높은 임금 상승률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좋아지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소비에 있어서는 좀 문제가 없다라고 좀 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는 인플레가 계속적으로 좀 일어나면서 연준은 이제 물가에 대한 통제를 조금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근데 이제 사실 공급 측면이 아니고 이제 강한 수요 측에서도 지금 이런 부분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경제가 건실하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체로 인플레는 이제 중산층에만 좀 부담이 되는 그런 경향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전반적인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좀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월에 미국의 소매 판매 같은 경우도 거긴 끝났어요, 의사록은? 예, 의사로 끝났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의사록에서 지금 50bp 인상 가능성이 59%에서 44%로 네. 줄었다. 이 50bp 인상에 대해서 이렇게 59% 확률까지 볼 만큼 시장이 매파적으로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굉장히 그 경계심을 가지고 조정폭이 뭐 나스닥을 비롯해서 뭐 우리나라는 더 휘청거렸죠. 이제 그런 부분도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뉴욕 증시는 이렇게 의사록 공개되고 나서 초반에는 처음에 이렇게 좀 빠지다가 네, 맞아요. 다우 기준으로 한 0.8%이 정도 빠지다가 나오고 나서 오히려 좀 분석이 나오면서 회복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면 요 의사록 자체를 뭐 어쨌든 간에 그런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올라간 건지 그렇죠. 아니면 진짜 생각보다 그 시그널 자체 그러니까 메인 메시지 본질적인 메시지 자체가 덜 매파적이어서 올라간 건지 어느 부분에 더 많이 비중을 둬야 되는지. 그 원래 사실 시장에서 기대했던 부분들은 이제 덜 매파적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즉 매파적인 신호가 나올 거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여기서 좀 더 강하게 메시지를 줄 것이냐, 근데 아닐 것이냐 했는데 물론 사람들은 아닐 것이다라는 의견이 더 많긴 했습니다. 네. 근데 의사록을 일단 확인해봐야 시장은 또 그 확신을 보이니까. 근데 다행히도 덜 매파적인 생각보다는 덜 매파적인 그런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우선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나스닥이라든지 S&P 500 지수가 강하게 다시 상승 전환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경제에 대한 성장의 전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긍정적으로 메시지를 냈기 때문에 어쩌면 이제 약간 비둘기적인 신호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 측면 때문에 우선은 좀 상승 전환됐고, 근데 또 다만 이제 불안 요소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태가 아직 좀 마무리가 안 된 느낌. 계속적으로 또 시장 끝나니까 네. 또 갑자기 그런 뉴스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러시아 아직 확신할 수 없다. 바이든 대통령이 주둔을 지금 철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이 안 된다. 위성 사진으로 봤을 때 증강했다는 얘기까지 네, 하니까 위성 사진으로 봤을 때는 아직 철군 안 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선물 시장이 살짝 빠지더라고요. 예. 근데 아직 이런 부분들도 좀 이제 남아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요 그 의사력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또 네. 인사이트가 좋은 분이 또 나오시기 때문에 네. 그분한테 좀 추가적으로 여쭤보죠. 소매 판매 요것도 중요하죠. 그렇죠. 미국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GDP가 70%가 소비입니다. 네. 우리나라도 이제 50%가 가까이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이 가계 소비에 대한 증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소매 판매가 일단은 3.8% 일단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3월 이후에 최대폭 증가라고 볼 수가 거의 있겠고. 1년 만에 최대폭이네요. 그렇죠. 거의. 컨센서스보다는 높게 나왔어요. 전문가들은 약 2% 정도로 예상했는데 1.8%가 올라간 수치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일단 긍정적인 사인이라 볼 수가 있겠고, 지난해 12월에 소매 판매는 이제 2.5% 감소하는 모습을 좀 보였거든요. 감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매 판매 지수가 이제 시장에서 차지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도 좀 긍정적인 신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뭐 저희가 음. 조금 언급을 했지만 유럽연합이 이어서 미국도 우크라이나에서 군대 철수 징후가 없다. 그렇죠. 근데 러시아는 이제 여기에 발끈해서 음. 비디오까지 공개를 해서 우리 철수하고 있다. 이런 뭐 비디오까지 내보냈는데 사실 뭐 위성에서 쏘면은 요즘 다 나오니까 그렇죠. 오히려 증강하고 있다라는 음. 얘기가 나오는데 요게 다시 어떻게 뇌관이 좀 될 수 있을까요? 우선 시장만 봤을 때는 이제 크게 리스크를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한데, 그러니까 중간중간 이제 이런 뉴스들은 좀 시장을 약간은 흔들 수 있는 그런 요소. 근데 계속 시장도 이제 적응을 해 나가고 있겠죠.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대한 이슈도 사실 뭐 계속 반복된 뉴스는 시장에서 소화를 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의 어떤 그 불안적인 요소는 될 수 있겠지만은 뭐 시장을 이제 과거처럼 크게 지배하거나 그런 이슈로는 지금 그 단기적으로는 작용을 안 할 것으로 우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우선은 이 부분도 뭐 일단은 체크는 해야 될 뉴스겠지만은 그렇게 크게는 이제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우선은. 전쟁에 대한 공포, 불확실성, 텐션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정점을 찍고 조금씩 어쨌든 정점보다는 좀 내려가고 있다. 이런 정도로 좀 뭐 누가 뭐 총 쏴가지고 누가 다쳤다 막 이런 뉴스 나오지 않는 이상. 그렇죠. 더 큰 뉴스가 나오지 않으면 시장은 이제 반영을 안 할 것으로 보고 있고, 근데 맞죠. 갑자기 뭐 진짜 뭐 대포를 쐈는데 대포를 옆으로 쐈는데. 빗나갔다. 옆집에 네. 떨어졌다. 이러면 이제 또 난리가 뭐 나는 또 거죠. 그런 뉴스가 나오면 또 시장은 좀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체크만 해놓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다음 뭐 어떤 뉴스가 할까요? CDC? 그렇죠. 또 위드 코로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는데 미국도 이제 방역을 좀 제한을 푸는 것 같습니다. 마스크에 대해서 지침을 완화를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유럽 같은 경우도 이제 마스크를 좀 풀려고 하는 마스크를 이제 해제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부럽다. 미국 같은 경우도 CDC에서 이제는 마스크 지침을 단계적으로 좀 완화를 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좀 나와주면서 또 이렇게 되면 경제 탄력을 또 받지 않겠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부분 때문에 이 부분도 좀 긍정적인 유수다라고 보여지고요. 3월 1일 바이든의 이제 국정 연설 전에 이런 지침들이 나올 것으로 일단은 또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네. 있겠습니다. 그 코로나 풀리면은 뭐 제일 먼저 좀 하고 싶으세요? 사실 저도 사실 여행에 그렇게 큰 취미는 없는데 너무 많이 너무 못 가니까 아. 가고 싶긴 하더라고요. 지금 최근에 한 것 중에 목소리 제일 컸던 거예요. 그래요? 제주도라도 일단은 제주도라도. 한번 좀 가보면 좋지 않을까. 맞아요. 뭐 아니면 뭐 동남아라도. 다들 지금 뭐 여행 가고 싶어가지고. 그럼 여행주 지금 뭐 어떻게 사야 돼요? 여행주요? 저희 그때 한번 모드 투어 한번 언급 드린 적이 있잖아요. 맞아요. 제가. 근데 조금 오르긴 했어요. 좀 오르긴 했는데 근데 본격적으로 좀 방역이 풀리면 아직 우리나라는 푸는 단계는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때 더 큰 탄력을 받지 않을까. 미국은 사실은 피크를 찍고 내려온 상황이고 우리는 음. 아직 피크를 안 찍은 상황이니까 사실은 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같은 얘기하네요. 모더나 CEO 코로나 팬데믹 막바지 막바지다. 단계라고 볼만해. 얘네는 그렇죠. 뭐 그렇다고 봐야죠. 뭐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오미크론의 정점을 찍고 내려갔을 때 뭐 화이자 CEO도 그랬고 이제 모더나 CEO까지 이제 코로나 19에 대한 팬데믹이 거의 마지막 단계에 온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모르겠어요. 일단 변이는 계속 일어날 수 있다라고는 보긴 하는데 사실 이제 전문가적 시각에 의하면 계속적으로 이제 바이러스가 진화가 되면 될수록 전파력은 빠르고 치명률은 낮아진다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정말 치명률만 관리가 되면 뭐 어떤 또 변이가 나타나도 그때는 정말 감기처럼 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해봅니다. 유일하게 그런 부정적인 시나리오가 이제 오미크론, 뭐 코로나와 다른 유형의 아예 다른 타입의 바이러스가 나타나서 또 그렇죠. 그러지 않는 이상은 네. 거의 뭐 끝난 것 같다. 엔데믹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 네.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제 NFT 쪽인데요. 음.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이제 NFT 시장을 진출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좀 주요한 뉴스라고 보여지는데 네. 왜냐하면 CES 2022가 열렸잖아요. 네. 제가 CES 2022를 좀 분석을 많이 해봤는데 이 CES 2022에서 처음 나타난 것들이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푸드테크라든지 그 다음에 우주 스페이스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NFT가 나타났어요. 네. 그 정도로 이 메타버스와 NFT에 대한 조합을 일단 주요한 어떤 기업이라든지 이런 그 기업에서 아주 성장 동력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CES에 출연했던 만큼 새로운 혁신 기술이라고 보는 건데 뉴욕 증권 거래소마저 이제 주식처럼 NFT를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도 NFT나 뭐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이 좀 주목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또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제가 네. 아는 분이 이제 NFT 그 미술품으로 NFT 하는 분인데 예, 잘 되고 있나요? 단기간에 한 200억 벌고 바로 은퇴하셨습니다. 벌써 200을 벌었다고요? 근데 뭐 예전부터 준비를 하셨던 분이고 대단하시네요. 사실 이거 뭐 네. 코인 얘기 나온 게 지금 뭐 2014년 15년부터 엄청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네. 그래서 그런 거고 옛날부터 이제 준비를 잘하셨네요. 미술품을 사실 그쪽에서는 모르겠어요. 이것도 여담이지만 아트나 뭐 체육계나 뭐 어쨌든 이런 쪽은 사실은 좀 폐쇄적인 경향이 좀 강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신기술을 받아들이는 거에 있어서 한 템포가 늦기는 늦어요. 음. 그래서 그런 환경을 생각했을 때 오히려 먼저 그런 신기술이나 IT나 이런 거를 발빠르게 찾아서 접목을 하면 시장을 좀 선점을 할 수 있는 효과가 그렇죠.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옛날부터 준비하셨었던 분들은 좀 이런 부분에서는 이점이 있더라. 지금도 늦지 않았더라. 제 친구도 미술하는 친구들이 몇 명 있는데 네. 잘 모르더라고요. 아니 대부분 그래요. 그분들은 이게 막 본업하고 막 그림 그리고 이런 거에 관심 많지. 제가 설명을 막 드렸어요. 네. 관심 가져보라고. 없어요. 관심 없어요. 잘 못하더라고요. 하지만 아직 기회는 있다. 네. 알겠습니다. 요거 마지막으로 한번 짚고 가죠. 어떤- 구글 음. 오늘 구글, 애플처럼 개인 정보 이용을 막는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역시나 이제 빅테크 기업들에게는 좀 악재가 될 수 있는 이제 요소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사실 이제 개인 정보라든지 뭐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도 마이자산 데이터라든지 네. 이런 개인 정보를 활용한 이런 데이터를 빅데이터를 통해서 다양한 사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개인 정보 이용을 막아버리면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사실 좀 동력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메타 특히 이제 메타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2% 정도 이제 하락을 했고요. 메타가 이제 구글 정책 발표 이후에 시총이 2,320억 달러가 지금 증발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얘기하기를 메타의 매수 의견 자체가 한 달 전 대비 38군데 증권사에서 매수 의견이 나왔다면 이제는 33개 정도 감소를 5개 6개 정도 증권사에서 감소 의견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좀 부정적인 그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네. 로블록스 같은 경우도 적자가 좀 이제 확대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용자 수가 계속 부진합니다. 그래서 이제 메타와 좀 같이 엮어서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신저가를 또 기록을 했다는 점도 알겠습니다. 좀 부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네요. 게임주 요즘 뭐 NFT 메타버스 엮어서 막 올라가고 하는데 사실은 본질은 게임이 재밌어야 돼요. 그렇죠. 그 기본적으로 게임이 재밌어야 되는데 신사업에 너무 그 앞에 그 비전에만 좀 신경 써서 주가가 올라가는 경향이 좀 많더라고요. 기대감에 많이 올랐었죠. 메타도 그래요. 메타도 뭐 사실 뭐 음. 페이스북은 했었지만 메타버스로 뭐 회의하고 이래본 네. 적 있어요? 아직 없죠. 그러니까 주가는 기대감이니까. 그러니까 너무 기대감에 막 그렇죠. 이렇게 네. 땡기는 것 같아가지고 이름도 좀 안 붙는 것 같아. 메타.
페이스북은 딱 좋잖아요. 아 그런가? 네. 전 메타가 좀 귀찮았어요. 괜찮았어요? 네, 네. 약간 미래지향적으로 가시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이제 일단은 개장 전에 체크리스트 네. 마무리하고 알겠습니다. 빨리 또 이제 넘어가야죠. 옆에서 계속 기다리고 계셔가지고 저희가 네. 빨리 모셔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여의도 카페에선 무슨 일이 커피 한 잔 마시면서 하이투자증권 마시면서. 강북 네. WM센터 이영훈 부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